네, 반갑습니다. 펜앤드마이크 영남지사의 박명훈 기자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과 근심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심각한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고 계신, 그리고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재난 전문가이신 김성용 전국자율방재단 총재님 모시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총재님, 이번 산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리고 인명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재 지금 사망자 26명이 속출했고 산림 자체가 33,000헥타, 장비 지금 동원된 게 한 661대, 그 다음에 인력이 한 5,000명 정도가 산불 진화에 지금 투입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지금 현재 펜앤드마이크를 통해서 대한민국 산불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급하게 지금 현재 유튜브를 같이 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국가에도 알려서 개선 방안이 좀 이루어졌으면 해서 작은 힘이지만 좀 저희가 대형 산불에 대한 저희가 힘을 좀 보태려고 이렇게 오늘 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산불에 좀 특별하게 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산불에 대한 확산이 거의 봄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봄에. 예, 봄에. 근데 이제 문제는 산불이 피해가 발발하면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피해가 확산된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한 70년, 100년 동안 일궈놨던 산림 자체가 제 자산이 다 파괴돼 버리고 그에 대한 그 일대에 대한 현재 주민들의 피해도 크지만은 산림에 대한 전체적인 또 과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미생물이라든지 전체를 또 다시 회복하는 단계가 한 보통 한 70년에서 100년 정도 소요되면서 산림이 복원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전에 어떤 대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제가 재난 현장에서 한 40년을 하면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재난 관련 부분의 예산은 이게 공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요번도 예산 삭감에서도 비율이 좀 작게 일어나니까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축적대가 있는 그 전쟁이 나면 사용해야 될, 재난이 나면 써야 될 기금을 갖다가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고 그리고 돈이 다른 분야의 사회복지 쪽이라든지 정부 자체가 돈이 다른 그 파트에서 필요하면 이 예산을 갖다가 재난안전과 예산을 없애버리고 재난안전과를 없애는 경우도 있었어요. IMF 오니까 재난안전과도 없애버리고 재난이 나면 우리 냄비 근성으로 해서 벌써 또 하면 소잃고 양관 고치듯이 우리 고성 산불을 난 적이 언제입니까? 근데 지금 계속 산불에 대해서 대응 자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국가가 꼭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산불로 인해서 지금 산불이 확산되니까 유언비어가 지금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유언비어가 깊이 들어가 보면 다 가짜 뉴스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언비어가 난무하면서 또 다른 고통을 또 아픔을 갖다 이재민들한테 아픔을 줄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진화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또 여파가 가고 국민들한테 전 국민이 또 현혹되고 별의별 가짜 뉴스가 다 지금 돌고 있어요. 산불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중국에서 와서 맞습니다. 공산당에서 중국 사람이 와서 불을 질렀니, 뭘 어떻게 하니, 이런 별의별 유언비어가 다 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산불을 피해를 확산하는 것을 연중 행사로 이렇게 가는 부분에 만약에 그런 가짜 뉴스가 그게 만약에 현실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다고 하면 그러면 첫째는 법이 고의적으로 산불을 만약에 유발시켰을 때는 강력한 처벌, 법이 입법기관에서 법을 갖다가 산불을 고의적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발생하고 재산상 피해를 하고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만들어서 아주 강하게 국가가 아주 강하게 그러면 중국이든 간첩이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불을 지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잡히면 사형시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강한 법도 저희가 입법기관도 추진해야 될 필요성도 없잖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6.25 전쟁이 발발해서 네. 국토가 전체가 완전히 전쟁으로 인한 완전 그 아픔에 의해서 산이 벌거숭이 산이 돼서 민둥산이 돼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 강산 푸르게 해가지고 온 산에다가 그 나무를 심어서 우리 그 저 70년대 그 새마을 운동할 당시에 정말 그 산을 갖다가 좀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엄청나게 우리 부모 세대들이 고생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옳은 방법인 줄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74년, 근 80년이 돼 가는데 산에 나무는 심었는데 국가가 그 뭐 자연재난, 뭐 홍수라든지 산사태는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을지 몰라도 네. 우리 국토의 70%가 산인데도 불구하고 국토의 70%를 국가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아무도 누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농부가 수확을 해서 예.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네. 70년 동안 그 국토의 70%인 산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누가 연구를 하고 좀 이래 방안을 좀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우리나라의 뭐 건설이라든지 건축 자재라든지 뭐 나무가 필요하면 다 지금 외국에서 수입해다 쓰는데 네, 맞습니다. 국토가 70%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국토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이 좀 미흡했다. 그러면 한국 지정학적으로 한국에 맞는 수종 나무를 갖다가 미리 준비해서 나무 묘목도 하나 심어가지고 씨앗을 씌워서 그 묘목으로 키우려고 하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네. 걸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국형 수목을 개발해서 이 나무의 가치, 나무는 산에 심어서 20년 이상 키우면 그 부가가치가 창출이 안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럼 우리는 70년 넘어가 버리면 온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산에 있는 나무 수종은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보기에는 예쁠 수는 네. 있어도 지정학적으로 맞는 한국형 수목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을 해가지고 70%가 넘는 대한민국의 토지에 조금 경제적 이득을 발생을 할 수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네.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만들어서 아주 사형까지. 강하게. 예. 산불 관련해가지고 이런 진화의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 5천여 명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진화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산에 지금 접근하는 과정이 좀 용이하지 않습니다. 네. 산불 진화 요원들이 지금 한 5천 명이 투입됐는데 예. 그러다가 지금 현재 원시적인 방법으로 물통을 올라밀고 네. 이렇게 산에 오른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산불 진화 방법이 아니죠.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국토의 지금 70%의 지금 현재 산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해서 산불 사전에 예방이나 대응을 하려고 하면 예. 저희가 그 산에 그 오를 수 있는 네. 산림로를 갖다가 네. 어느 정도 한 40~50%는 저희가 산림로를 만들어서 길을 만들어 놓는 그렇죠. 거죠. 산에 길을 네. 만들어서 이제 산림로를 만드는 이유가 산불이 확산돼서 넘어올 때 산불을 저지선 역할도 합니다. 네. 산불 저지선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 신속하게 장비라든지 인력이 동원되는데 용이하게끔 만들 수 있는 방안. 지금 우리 119 소방차가 산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 모든 게 지금 헬기로 가지고 헬리콥터로 가지고 산불 진화를 하고 사람의 수작업을 해서 물통을 올라밀고 올라가서 예. 펌프를 잡아서 물을 가지고 불을 잔불 정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산불 진화하는 데는 아직까지도 방법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로라는 것이 어쨌든 마련이 됐다고 하면은 유사시에는 이 소방 장비의 용이한 투입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유사시가 아니더라면은 평상시라고 하면 뭐 어떻게 보면은 일반 시민들의 등산로로도 활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주 뭐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첫째 근본적으로 산림로를 만든 취지는 그 우리 수목 자체가 지금 70년, 100년 동안 쓸모없는 나무를 심어놨는데 네. 이제는 제대로 된 우리의 산림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시대가 왔다. 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나무를 심었을 때 그 나무를
가꾸기도 해야 되지만 나무를 나중에 한 20년 동안 키워서 또 나무를 활용해서 활용해서 가져 나오려면 원래 어차피 도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 산림청 계획이 중장기 계획 수립에 예. 그 산림로를 만드는 게 어느 일정 부분은 산림청 산하에도 계획은 이렇게 수립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근데 그걸 이제 시행을 하고 이행을 하려고 하면 이제 첫째 뭐 산림로 도로를 만들고 하면 그 사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유지 가지고 있는 산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 사적인 재산에 또 침범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국유지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산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지자체하고 중앙정부가 협력을 해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림로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더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리정보 시스템이라 해서 GIS라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GIS. 예. 지리정보 이제 그걸 갖다 이제 GIS를 갖다가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리정보 시스템을 돌려서 그 일대 산을 갖다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면 네. 바람이 뭐 동서풍이 분다든지 남동풍이 분다든지 했을 때 예. 피해 확산이 어디로 피해가 확산이 되고 이걸 어디로 대피를 하고 이런 부분에 어디까지 피해가 되고 어디를 저지선을 만들고 하는 거는 AI라든지 과학적인 기법을 쓰면 충분히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서 네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신 기술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우리가 이제 주기적으로 전체적인 뭐 드론을 활용한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산을 우리가 그것도 자산 가치로 봐갖고 관리를 하려고 하면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감지 중간중간 감지 시스템을 설정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게 되면 네. 지진하고 같이 화재도 뭐 이렇게 뭐 습도라든지 온도 뭐 변화가 생기면 바로 그냥 즉각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산불 감지 시스템도 센서를 필요한 지역에는 꼭 설치를 하고 네.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산불 예방에 대한 이제 예측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21세기 특히 전 25년에 들어서 지금의 최신 기술로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러면 피해 규모를 줄 수도 있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첨단 시스템과 AI 등을 활용한 그런 방안도 좀 구축이 되고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의 본인의 그 실수가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네. 재산상 피해, 국가의 또 엄청난 산림 회복 기간이 뭐 50년, 100년 걸리게끔 만드는 국가 자산을 갖다 손실시키는 이런 피해가 우리가 추산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수천억의 피해를 유발시키는 이런 행위는 결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히 좀 국민들이 좀 각인을 하고 산불 예방에 전부 같이 합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김성용 전국자율방재단 총재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